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슈퍼푸드 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일반 곡물을 섭취한 그룹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9%나 낮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21%나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낯선 귀리는 그냥 서양 음식 정도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도 오래전부터 귀리를 재배하고 섭취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도 귀리의 효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리가 혈당 관리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와 그 과학적 근거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인들이 모르는 귀리의 숨겨진 영양 성분과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귀리를 제대로 먹는 방법과 피해야 할 주의사항을 통해 여러분의 식단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귀리 요리법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귀리를 통해 혈당 관리는 물론 체중 감량과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리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귀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귀리는 학명으로 아베나 사티바라고 불리는 곡물입니다. 포리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추위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구황작물로 재배되었습니다. 쌀이 부족한 시기에 주식을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리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주식으로 귀리를 섭취해왔고 이것이 그들의 건강한 체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귀리가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당 관리 효과입니다. 베타글루칸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소화관에서 젤을 형성하면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섭취한 후 혈당 지수가 일반 빵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2주 동안 매일 귀리 50g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보다 공복혈당이 평균 15%, 당화혈색소가 8%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입니다. 베타글루칸이 담즙산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집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이 5%,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7% 감소한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귀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베타글루칸이 위에서 젤을 형성하면서 위 내용물의 배출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귀리로 아침을 먹은 그룹이 일반 시리얼을 먹은 그룹보다 4시간 후까지도 포만감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간식 섭취가 줄어들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글루칸뿐만 아니라 아베난스라마이드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15년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3%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장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베타글루칸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즉,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와 소화 기능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귀리에는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아베난스라마이드 성분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귀리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더 중요한데요. 바로 귀리를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귀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롤드 오츠입니다. 귀리를 쪄서 납작하게 압착한 것으로 조리 시간이 짧고 소화가 잘 됩니다. 스틸컷 오츠는 귀리를 거칠게 자른 것입니다. 식감이 쫄깃하고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지만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스턴트 오츠는 미리 조리해서 건조시킨 것으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영양소가 다소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귀리가루는 귀리를 곱게 갈아 만든 것으로 빵이나 팬케이크에 밀가루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할까요? 영양학적으로는 스틸컷 오츠가 가장 좋습니다. 가공이 적어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고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에게는 롤드 오츠가 실용적입니다. 조리 시간이 짧으면서도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귀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즉석 오트밀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귀리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g에서 50g 정도입니다. 이는 대략 종이컵 반 컵 정도의 양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리를 먹을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죽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 1컵에 귀리 반 컵을 넣고 약 10분간 끓이면 됩니다. 우유로 끓이면 단백질과 칼슘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사용해도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리를 밤새 우려내는 오버나이트 오츠 방법입니다. 귀리와 우유나 요구르트를 1:1 비율로 섞어서 냉장고에 하룻밤 놓아두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때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귀리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등의 과일을 추가하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계피나 바닐라 에센스를 조금 넣으면 향이 좋아집니다. 견과류나 씨앗류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아마씨 등을 넣으면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리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귀리는 글루텐이 거의 없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음 귀리를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드러기, 가려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리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의 효과가 약물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칼로리입니다. 귀리는 건강한 식품이지만 칼로리가 있습니다.
100g당 389칼로리 정도 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피트산 성분입니다. 귀리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불리거나 발효시키면 피트산 함량이 줄어듭니다. 이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귀리 요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귀리죽입니다. 귀리 반 컵에 물 1컵을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입니다.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끓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과일 귀리 오트밀입니다. 기본 귀리죽에 잘게 썬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를 넣습니다. 계피가루를 조금 뿌리면 향이 좋아집니다. 꿀이나 메이플 시럽으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 귀리볼입니다. 귀리죽에 잘게 썬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넣습니다. 코코넛 플레이크와 치아시드를 추가하면 더욱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베리 귀리 스무디입니다. 귀리 4분의 1컵, 냉동 베리류 1컵, 바나나 1개, 우유 1컵을 믹서에 넣고 갈아줍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짭짤한 귀리 리조또입니다. 귀리를 육수에 끓여서 버섯, 양파, 파프리카 등의 채소와 함께 조리합니다. 마지막에 파마산 치즈를 넣으면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여섯 번째는 귀리 팬케이크입니다. 귀리가루 1컵, 계란 1개, 우유 반컵,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팬에 구워내면 부드럽고 고소한 팬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는 귀리 에너지볼입니다. 귀리 1컵, 땅콩버터 반컵, 꿀 3분의 1컵, 다크초콜릿칩 4분의 1컵을 섞어서 동글동글하게 만듭니다. 냉장고에서 30분간 굳히면 완성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귀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지루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번갈아가며 시도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먹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섭취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12주 이상 섭취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리를 구매할 때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이 적어 더 안전합니다. 포장지에 글루텐 프리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귀리 자체에는 글루텐이 없지만 가공 과정에서 밀이나 보리와 교차 오염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중요합니다. 귀리는 지방 함량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 상폐할 수 있습니다.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귀리와 다른 곡물과의 비교입니다. 현미와 비교해보면 귀리가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더 높습니다. 현미는 100g당 단백질이 7g 정도인 반면 귀리는 17g입니다. 식이섬유도 현미가 3g 정도인데 귀리는 10g 이상입니다. 퀴노아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퀴노아도 완전 단백질을 함유한 슈퍼푸드로 유명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귀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보리와는 어떨까요? 보리도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지만 귀리보다 함량이 낮습니다. 또한 귀리에만 있는 아베난스라마이드 성분은 보리에는 없습니다. 밀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밀은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지수도 귀리보다 높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보면 귀리가 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는 높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는 환경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다른 곡물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고 토양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귀리는 이런 면에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면서 동시에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귀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귀리 우유, 귀리 요거트, 귀리 아이스크림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도 귀리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된 제품보다는 원형 그대로의 귀리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고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하루 한 번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드세요. 양은 2분의 1컵 정도로 시작합니다. 몸이 식이섬유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차에는 양을 3분의 2컵으로 늘리고 과일을 추가해 보세요. 바나나나 사과 등 익숙한 과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주차에는 다양한 토핑을 시도해 보세요. 견과류, 씨앗류, 요거트 등을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4주차부터는 오버나이트 오츠나 귀리 스무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때쯤이면 귀리 맛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포만감은 어떤지, 혈당 변화는 있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양을 조금 줄이거나 더 잘게 갈아서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귀리 섭취 전후의 혈당 변화를 측정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양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계가 있다면 주 1회 정도 체중을 측정해 보세요.短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만으로는 완벽한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공급을 위해 생선, 닭고기, 콩류 등을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위해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귀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귀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혈액검사 등을 통해 수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귀리와 다이어트의 관계입니다. 귀리는 직접적으로 체중을 줄여주는 마법의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베타글루칸이 위에서 젤을 형성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자연스럽게 간식 섭취가 줄어들고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합니다. 둘째,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리는 이런 현상을 예방해줍니다. 셋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귀리 자체도 칼로리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제한으로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귀리를 아침 식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먹으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집니다. 저녁 식사로는 양을 줄여서 드세요.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가 적어집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리를 먹을 때 설탕이나 꿀을 과도하게 넣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과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귀리와 당뇨병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리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혈당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적절한 양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탄수화물과의 균형을 맞추세요. 귀리를 먹는다고 해서 다른 탄수화물을 무제한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가 도움이 되지만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귀리만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귀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고 다른 건강한 식품을 찾아보세요. 또한 귀리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귀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을 함유한 슈퍼푸드입니다. 이 성분이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귀리는 단백질,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귀리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30g에서 50g 정도입니다. 넷째, 귀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죽부터 오버나이트 오츠, 스무디, 팬케이크까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귀리를 섭취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귀리를 드셔본 분들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귀리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은 식품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식품 조합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귀리 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슈퍼푸드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더 다뤘으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귀리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